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거의 일주일 만에 올리게 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음향이 너무 울려가지고 영상을 지우고 눈물을 머금고 주변에 막 이불 깔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바로 제가 오늘 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구매자 5 중 1명은 휘발유차로 복귀를 한다. 그러니까 요새 전기차가 하도 핫하니까 전기차를 샀는데 그 중에 5명 중 1명은 아예 나 전기차 못하겠다 안 탈래 하고 이제 휘발유차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나오죠. 여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뭐 보스턴과 뉴욕을 통근하는 이 뭐 한 남자가 패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뭐 다른 라이벌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운용하는 차가 이제 포드 마키입니다. 이 마키가 어떤 차냐면 포드에 좀 굉장히 좀 스펙이 준수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나쁘지 않아요. 이게 230마일에 적혀있고 제로백 5.2초 IWD. 물론 이것보다 좋은 차량도 있습니다. 여기 올리보면은 이제 305마일 가기도 하고 가장 좋은 모델이 300마일? 350짜리 제가 본 것 같은데 없네요. 305마일 IWD 제로백은 좀 뭐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나와 있는 뭐 독일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성능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죠. 전기차는 미제입니다. 미제. 확실히 미국이 좀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주행거리가 그렇게 딸릴 만한 차가 아닌데 왜 패닉을 껐냐? 이분이 이제 충전을 하려고 찾아가 봤더니 뭐 충전소 4개 중에 하나는 없고 2개는 뭐 테슬라 충전소고 막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충전소들을 찾아가는데 막 되려 막 전기를 쓰고 해가지고 좀 멘붕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이제 휘발유로 넘어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기사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충전 인프라보다 이 인프라 안에서 이 충전기의 관리 상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슈퍼차저 외에 다른 급속 충전 시설 EPT를 제외하고는 진짜 좀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 전에 그 모카 제가 즐겨본 채널 모카에서 좀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로 이 충전기를 설치할 때 보조금 가지고 보조금 받으려고 충전기를 진짜 어지간한데 뭐 다 설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충전기를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 신고를 해도 막 며칠 막 길게는 몇 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고쳐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더럽고 뭐 내팽겨쳐져 있고 이거 만지면 진짜 막 손이 막 시커매지고 그런 충전기들이 진짜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소수만 정말 예외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테슬라 차량들이 급속 충전할 때 슈퍼차저를 이용하면은 진짜 그냥 꽂으면 끝이니까 충전 경험이 굉장히 훌륭한데 테슬라가 아닌 차들을 운용하면서 급속 충전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찍고 인증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인증이 안 되면은 거기서 일단 문제. 인증이 됐는데 충전기를 꽂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 정말 이런 충전 경험이 워낙 좋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또 충전기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를 운용하다 이걸 하게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들은 차 데모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 그 사전에 인증하고 막 꽂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전 경험이 좀 안 좋게 되면은 결국 이 전기차를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게 될 테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5명 중 1명은 휘발유차로 좀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 차량은 좀 그런 경향이 덜하다고.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는 진짜 이 수두룩, 이 빨간색이 전부 다 슈퍼차저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이렇게 많은데도 충전 시설을 깔 예정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진짜 어지간한 곳들 뭐 간선도로는 진짜 뭐 다 깔려있죠. 그런 거 보면 물론 중간중간 막 이런 데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뭐 보면 뭐 사막도 있을 수도 있고 사막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데는 좀 이제 사람이 안 사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사신 분들은 미국이 원체 크니까 슈퍼차저 혜택을 뭐 거의 못 보는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사람이 좀 많이 살고 테슬라를 좀 많이 사는 분들이면은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뭐 동네방네 특히 뭐 킬리 보면은 뭐 그냥 와 수두룩 빽빽하죠. 그냥 뭐 좀만 가면 그냥 동네 그냥 뭐 좀 지나가면 그냥 바로 슈퍼차저. 그래서 결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라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거냐, 이게 폭스바겐 자회사에 좀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은 아이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깔리는 속도가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마키 오너분은 좀 불편함을 겪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테슬라 외의 차들도 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좀 그런 뉘앙스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최근에 또 트위터를 했습니다. 진짜 어댑터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이 테슬라 전용의 이 슈퍼차저를 다른 차들에게도 개방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노르웨이였나? 이쪽에는 테슬라 슈퍼차저 중에 보조금을 받고 설치한 충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한해서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댑터를 만들어서라도 테슬라 외 전기차들에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뭐 문제는 안 되겠죠. 이게 로켓도 쏘아 올리는 회사인데 그게 뭐 별개겠습니까? 테슬라 차가 아닌 차들에는 이런 통신 모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어댑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골 포트와 DC 콤보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테슬라 차량들이 DC 콤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댑터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되는 대신에 이제 여기에 결제 시스템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추가하면 그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유의 아이디, 이 어댑터에 해당하는 것과 이 테슬라 앱과 연동해가지고 결제카드 등록해 놓으면은 이 어댑터가 그걸 인식해가지고 충전된 양을 인식해가지고 자동 결제를 하게 해주면은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댑터도 팔아먹고 테슬라 슈퍼차도 팔아먹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인프라가 이제 다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데 테슬라는 사지 않을 거야. 근데 충전 인프라가 딸려.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 다 개방했네? 이 수두룩 빽빽한 슈퍼차저? 그러면은 난 전기차 사야지. 그럼 이렇게 좀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테슬라를 뭐 많이 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친환경으로의 전환, 이런 시대에 그래서 뭐 특허도 많이 풀고 뭐 그렇게 했죠. 정말 말과 행동이 정말 똑같이 일관되는 그런 멋진 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좀 개방을 할 것 같다. 저도 이렇게까지 확신을 못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관해서 계속 트위치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이분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트가 DC 콤보가 나오지만 이 결제 시스템을 위해서라면은 별도의 어댑터가 중간에 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DC 콤보 to DC 콤보 어댑터죠. 중간에 결제 관련해 가지고 좀 비용을 좀 차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어댑터도 팔아먹고 슈퍼차도 팔아먹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보면 제 일론 머스크 형은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에 좀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면 그럴까? 아니겠죠. 미국의 방침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 보여드렸죠. 미국 이 수두룩 빽빽한 슈퍼차저, 미국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 워낙 슈퍼차저도 많이 깔려있고 앞으로 깔리게 될 슈퍼차저 인프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두룩 빽빽한데 몇 개 좀 타 브랜드에 좀 연다고 하면은, 네, 물론 막히는 곳은 막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네, 우리나라 뭐 테슬라 팔린 거 대비, 인구수 대비, 이런 거 땅덩이 대비하면은 우리나라로 충분히 많이 깔려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슈퍼차저가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슈퍼차저, 서울은 강남으로 이렇게 쭉 깔려있죠. 정말 이거 뭐 한 블럭 차이, 두 블럭 차이에 이렇게 쫙쫙 깔려있는데, 이게 서울에만 이렇게 깔려있지, 청장, 인천, 지금 인천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 거의 뭐 30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네, 근데 이 송도 슈퍼차저 하나 있습니다. 4기예요. 최대 120kW. 슈퍼차저 V2는 나눠서 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그냥 60kW라 생각하고 갑니다. 300만 가까운 도시에 슈퍼차저가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 옆에 배고 사는 분들은 여기, 영종도 사신 분들 여기, 청라 사신 분들 여기 부평 사신 분들 여기. 진짜 이거 문제죠. 위에 김포 사시는 분들은 슈퍼차저도 없어요. 일산 가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안산, 안양, 군포 사시는 분들 충전기가 없어요. 특히 안산 사시는 분들 굉장히 애매합니다. 송도로 갈까 수원 갈까? 수원에 가시겠죠. 근데 수원 인구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럼 동탄, 용인 가야죠. 근데 용인 여기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좀 이게 슈퍼차저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합니다. 진짜로 부족해요. 수도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지방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속초 슈퍼차저는 진짜 주말에는 거의 충전을 못한대요. 줄이 그냥 쫙 서 있대요. 왜냐? 4개밖에 없으니까. 속도도 느려요. 동해도 마찬가지고 요새 좀 많이 바캉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차저가 결국에는 좀 간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이거를 좀 효율성이 있는 건데, 서울에 특히 좀 강남 쪽에 이렇게 많이 깔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강릉 쪽 보면은 좀 텅텅 빈다는 곳이 또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주차비가 좀 많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전기차를 사신 분들 대부분이 회사밥, 집밥이 있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서울 가가지고 충전을 안 하시죠. 결국에는 장거리 중간에 들려서 충전하는 그 목적, 그렇기 위해서 슈퍼차저를 이용하는데 정작 그런 곳에는 슈퍼차저가 굉장히 부족하다. 타 브랜드에도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오너 입장인 저는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테슬라 오너분들도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반대를 할 만한 구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타 브랜드에도 개방이 되고 타 브랜드 차도 쓸 수 있는 이런 통신 모듈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타 브랜드에도 개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설치할 때도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이 급속 충전기가 문제라고. 얘네들은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설치만 하고 나서 그냥 보조금 받고 끝이에요. 그 이후로 뭔가 좀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타 브랜드에도 개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 테슬라 코리아가 더 이상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한다고 부지 좀 공짜로 제공해주세요, 그럴 필요성이 좀 사라지는 거죠. 왜냐? 정부 보조금이 좀 설치가 되니까 이제 지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좀 이제 부지를 언제까지 앵벌해가지고 그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피트 논란, 테슬라 논란 왜 생겼습니까? 그게 이피트가 뭐 어디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생겼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문제는 고속도로에 생겼다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슈는 이슈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테슬라는 테슬라만을 위한 배타적인 충전 서비스, 테슬라가 직접 정부 보조금 없이 충전한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설치를 못했던 건데, 이게 정부 보조금을 받고 타 브랜드에도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고속도로에도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 브랜드의 차량들에게도 열리게 되지만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보조금도 생겨서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생기게 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고속도로 슈퍼차저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브랜드 차들에게 개방이 되지만 좀 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기차 이피트가 해왔던 것들, 자사 브랜드가 아닌 차들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좀 비싸게 그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피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브랜드에 개방을 했을 때 비용을 더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이피트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테슬라가 타 브랜드에게 개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요새 마음 바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어댑터 팔아서 돈을 벌고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이제 고속도로에도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거 테슬라 오너한테 좋은 거고, 슈퍼차저도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 좀 대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테슬라 외의 전기차들이 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게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좀 찬성한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찬성하는 입장, 그렇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고 좀 또 다시 또 이렇게 찍게 된 영상이라서 좀 두서가 없고 좀 말이 좀 빨랐는데
다음에는 좀 영상을 좀 짧게 만드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참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꼭 영상을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짧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